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스님은 투명한 승가 공동체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 문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찰 컨설팅도 제안했습니다. 탄원스님에 붙인 김홍규 선생은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 포장을 받았고 탄원스님 또한 일본 침몰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탄원스님의 예언과 일대기를 조명한 책이 발간됐습니다. 불교식 장례법인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교 관련 법률 개정안, 장사 등에 대한 법률을 알아봤습니다. 서울여대 불교 학생의 동아리방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운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불자 학생들은 새롭게 바뀐 공간에서 신행 활동을 하고 전법과 포교에 힘써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 제31대 중앙회장인 장정화 신임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장정화 신임회장은 취임식에서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 대불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스님은 투명한 승가 공동체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별 사찰들이 각각의 승가 공동체라며 디지털 문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찰 컨설팅도 제안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의 완전한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2030년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전국 비구니회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승가와 재가 전문가의 제언을 듣는 일요 특강을 마련하고 지난 28일 전 미왕사 주지 금강스님을 초청해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첫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인 금강스님은 한국 불교는 전통과 새로운 시대 사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완전한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 불교는 너무나 이 전통과 새로운 시대 이것에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는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밝은 사회를 전망한 금강스님은 승가 공동체 역시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비구니 승가 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는 비구니회에 개별 사찰이 하나의 승가 공동체라며 부처님의 법을 잘 살리는 다양한 모습의 공동체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사찰 컨설팅 전담반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유튜브나 또 줌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혼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팀이 만들어져서 한 사찰 한 사찰만이라도 원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하나하나 만들어낸다면 새로운 승가를 만드는 데에 보탬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금강스님은 행복의 조건이 가장 충족된 시대를 살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욕망이 밖으로만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나는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 확인하는 것이 비로소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답을 찾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금강스님의 일요 특강은 앞서 개최한 우담바라 불교대학 입학생들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비구니회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일요 특강은 매월 셋째 일요일 불교 인문학과 미래과학, 종언종법의 이해 등 현대 비구니 성가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로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3.1절을 맞아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부산 불교계와 명정학교 학생들의 호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범어사는 어제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옆 3.1운동 유공비에서 주지 경선스님, 총무국장 보은스님, 신기열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 경조 부회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3.1운동 102주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순국선열을 위한 헌달을 시작으로 헌향과 헌화, 추도입정, 추도사와 기념사, 만세 삼창을 통해 100여 년 전 부산불교계와 범어사 명정학교 학생들의 호국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주지 경선 스님은 102년 전 우리 민족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잊지 말고 음양에서 희생한 순국선열을 위해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102주년 3.1절을 맞아 자주 독립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어제 법룡사에서 임원진과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만세 삼창을 외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서울에서 울려 퍼진 독립을 향한 만세 소리가 전국으로 번져 조국 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알렸던 1919년 이날의 함성이 전국 비구니 회관에도 가득했습니다. 애국가와 3.1절 노래를 함께 부르며 1919년 만세운동의 뜻을 되새긴 기념 행사에서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은 애국선열의 뜻을 이어 불법을 지키고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탄어 스님의 부친 김홍규 선생은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 포장을 받았는데요. 탄어 스님 또한 일본 침몰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탄어 스님의 예언과 일대기를 조명한 책이 발간됐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하남 선사의 수제자로서 유불도 3교의 사상을 회통한 탄어 스님. 불제자이면서 유가 도가의 철학에 대해서도 해박해 3교의 통합으로 동양학을 재정립했습니다. 책 탄어의 예언과 그 불꽃 같은 생애의 저자 자연 스님은 동아시아 콘텐츠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탄어 스님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단순히 하나의 어떠한 콘텐츠보다도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유교, 불교, 도가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는데 탄어 스님이야말로 그 부분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대한 이런 걸 집대성하려고 했었죠. 탄어 스님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남한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예언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970년대에 했던 예언을 당시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고 K-팝 등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뿐 아니라 인재 양성과 교육에 매진해 불세지 사업을 추구한 계몽 선각자이기도 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선각자로서 그리고 최근 종교인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민족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계몽하려고 했었던 이런 실천적 노력을 했었던 분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간 탄어 스님에 대한 책은 많이 나왔지만 대부분 연구 결과와 논문을 정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인이 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연 스님은 탄어 스님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책에는 탄어 스님의 휘호, 서간문 등 관련된 많은 자료가 함께 수록돼 있어 자료적인 가치도 큽니다. 지금 한국 불교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많이 위축돼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리워지는 스승, 그 다음에 온고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스승으로서 이런 탄어 스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유불선 3교를 회통하며 동양학의 새 지평을 열었던 탄어 스님의 사상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동아시아 콘텐츠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불교식 장례법인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화장시설은 60여 곳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자들은 장례를 치르고도 절에 납고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교 관련 법률 개정안, 오늘은 장사 등에 대한 법률을 알아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불가에서는 다비로, 불교의 전통 장례법인 화장.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률은 2014년 79.2%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88.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불자들은 2001년 개정된 법 때문에 사찰에 납고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1962년 제정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면서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해버린 겁니다. 화장과 납골 봉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의 전통 장례법인데 지금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들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연유는 원래 법률에 제약이 없던 것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우리 종단도 모르게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찰에는 납골당을 설치를 못하도록 제한돼 버렸어요. 문화재 보호라는 광범위한 의미에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전체가 규제 대상이 된 겁니다. 관련 단체들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이고도 세심하지 못한 법률 개정으로 불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조계종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도리어 교회나 성당은 설치를 해도 전통 장례법에 따르는 우리 불교 사찰은 신도님들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해도 모실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업적인 측면이 아니고 전통 장례법에 따라 신도님들이 모실 수 있도록 이번에 원래 규정대로 삭제해서 바로 잡는 개정안입니다. 1997년 납골당 건립을 계획한 파주 보광사의 경우 개정된 법에 적용되지 않아 다행히 납골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조계종은 정각회 등 입법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불합리한 해당 법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에서부터 통과까지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교회나 성당 등 타종교 시설과 달리 사찰에는 납골을 할 수 없어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불자들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구례 화엄사가 동안거 해제를 마치고 역대 화엄 문도와 조사 스님들의 유훈을 기리는 합동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경내 각황전에서 열린 추모제는 코로나19로 교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대중 삼배, 헌양과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덕문 스님은 사사자 석탑 복원과 광주 포교당 건립 등 진행 중인 불사에 온 힘을 모아 화엄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대중 스님들은 선조사 스님들의 유훈을 기려 더욱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울여대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운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의 대학법당 개선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건데요. 학생들은 새롭게 바뀐 공간에서 신행 활동을 하고 전법과 포교에 힘써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여대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바닥을 새로 깔았고 공간도 확장해 이전보다 더 쾌적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복장과 점안의식을 마치고 부처님을 새로 모신 겁니다. 기존 불상은 복장과 점안의식이 치러지지 않아 조계종 청년대학생 전법단장 무각스님이 도움을 줬고 이운법회를 봉행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아늑하고 편안하게 바뀐 공간에서 법우들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기에 벌써부터 설레기만 합니다. 사실 제가 왔을 때는 동아리가 엄청 좁았고 굉장히 한결 엄청 열악해서 활동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넓히게 되면서 그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무각스님은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는 것은 큰 공덕이라며 늘 부처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신행 생활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면은 이제 죽비치고 인사를 드리고 조용히 이렇게 앉아보라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마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지혜가 깊어진다는 소리지. 조계종 포교원이 시행하고 있는 대학법당 개선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불자들을 응원하고 신행과 캠퍼스 전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서울 지역 4개의 불교학생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와 서울여대 불교학생회에 예산을 지원해 바닥공사와 불단 설치를 마쳤으며 동덕여대와 서울여자 간호대 불교학생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서 아무래도 법회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들 신심을 내줘서 같이 해주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꾸준히 좀 더 불교를 깊이 있게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같이 공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포교원은 대학법당 개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대학생 포교 활성화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가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관음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신년 할애법회는 회주 우경 스님과 교구장 허운 스님, 종단 스님들과 김문자 교구신도 회장 등 4부대중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스님들께 새해 인사를 올리며 진행된 법회는 제주불교의 공로가 큰 불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관음사 1만 원불 조성불사에 제23교구 신도회가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교구장 허운 스님은 법정사 항일운동 재조명과 4.3 특별법 등 제주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에 관음사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지난달 26일 정월대 보름을 맞아 경북 경주 해룡 일출대관음사 앞바다에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방생법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 3천여 명의 불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강풍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코로나19 종식을 발언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오늘 방생은 미물 방생과 인간 방생, 불성 방생 3가지 방생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사라지고 가정이 늘 원만하고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한국불교 청년회 제31대 중앙회장인 장정화 신임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수평적 소통을 통한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임식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 제31대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장정화 신임 회장이 대불청 과거 100년에 이어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정화 회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불청 제31대 중앙회장 취임식을 통해 조직 내 수평적 소통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선후배와 각 세대 그룹이 함께 공감대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청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역사, 불교 청년들이 주체성을 가져야 청년 정신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확신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불교 발전과 청년 포교에 앞장선 대불청의 공헌을 치하하고 신임 집행부를 중심으로 희망의 불교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31대 장정화 회장에게 희망의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불교 청년 운동을 위해 나선 결심은 어느 누구도 쉽게 내지 못하는 큰 서원입니다. 대불청 지도법사인 대구 상락선원장 해문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도 선언을 강조하며 청년 불자들이 나서 포교에 진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불청 직전 회장을 맡았던 하재길 제30대 중앙회장은 현재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업무를 위원회별로 나눠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각 위원장님들이 스스로 자기 분야의 일들을 찾아서 만드시고 그리고 각 지역 지구장님들께서 지역의 살림들을 만들으셔서 일들을 추진해야만이 대불청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화 신임 회장은 이날 부회장과 각 위원장들을 임명하면서 집행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어 오는 봄 개관을 앞둔 만해평화센터를 소개하고 청년 불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부산 명지 청량사가 마에뜨리아 불교대학 졸업식과 자비의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명지 청량사는 지난달 26일 경내 극락보전에서 주지 우남 스님을 비롯한 불교대학 졸업생들이 함께한 가운데 자비의 300kg을 금정노인 요양원에 전달하고 불교대학 포교사반 4기와 입문자반 31기 수료식과 수계식을 진행했습니다.
청량사 주지 우남 스님은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부처님의 정법을 잘 배워나가 사회 곳곳에 불제자의 씨앗을 많이 뿌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에뜨리아 불교대학은 지난 2005년 개원한 조계종 포교원 신도 전문 교육기관으로 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창녕 관용사가 지난달 27일 대웅전에서 제3기 불교대학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창녕 관용사는 주지 정한 스님, 통도사 총무국장 종현 스님, 창원 안국사 주지 법본 스님, 손태환 관용사 신도회장 등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 인가 신도 전문 교육기관인 관용사 불교대학 3기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37명의 불자가 졸업했으며 윤재순 씨가 조계종 포교 원장상을, 김천수 씨가 창녕 불교 사업연합 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지 정한 스님은 불교대학이 작은 것을 돌이켜보고 큰 목표로 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선호록을 중심으로 4기 불교대학 커리큘럼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2일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